이제 마지막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은혜 연구원, 이 지난주 미국 시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은 2,000포인트에서 2,075포인트 사이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약세를 보이다가 주 후반 크게 상승하면서 2%가량 상승한 2,06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지난주에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까지 겹치면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2일 날 드라기 총재의 양적 완화 시사 가능성 발언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크게 강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미국 주가는 이제 50포인트 가량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죠. 중국의 지급준비율과 기준금리 인하 역시 마찬가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키며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주식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23일 날에 알파벳, 구글이었던 알파벳과 MS, 아마존 등의 여타 기술주들이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케어 업종도 반등을 했지만 소비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폭을 오히려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이제 2%가량 상승한 2,066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국가에서 계속 경기 부양책을 내놓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으로 쏠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그 위험자산으로 쏠리는 이런 매기가 다른 국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지가 궁금한데요. 이 신동국 대표가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 다른 글로벌 시장 어땠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다른 자산들도 지난주는 이제 ECB 드라기 총재의 발언, 이 부분이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줬고요. 그러면 ECB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데는 역시 유럽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럽이 당연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한 주일에 6.83%가 상승했습니다. 또 프랑스도 4.7%, 영국도 조금 낮습니다만 1.04%. 영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정유회사들도 많고 아마 원유 하락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독일은 또 더구나 중국까지 도와줬지 않습니까? 경기 정책을, 경기 부양 정책을 쓰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주가들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 지난주에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네. 역시 유럽에서 나오는 소식은 유럽의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겠죠. 자, 이번 주 글로벌 주식 시장 어떨까요? 전망해 주시죠. 예,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그 주식시장은 앞에서도 방금 나왔듯이 이제 위험자산의 선호, 그리고 이게 특히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식시장인 것 같고요. 결국은 미국의 기업 실적 호전. 사실은 이제 달러 강세 때문에 기업 실적들이 좀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도 좋고 특히 미국 시간으로 화요일,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 날 확인이 되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21.3% 증가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도 미국 시장은 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그러나 이제 후반에 가서 FOMC에서 결국 금리 인상과 관련된 매파적인 발언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상승은 조금 제한되는, 즉 상승은 상승을 시도하겠지만 그 상승폭은 좀 제한되는 이런 모습이 이번 주 주식시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그래도 FOMC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기업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 글로벌 시장 그리고 유가, 금가격, 유로화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해외 선물 시장 포트폴리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4개 해외 선물 시장을 살펴봤는데 이 밖에도 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주식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또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그 지준율 또 기준금리 인하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한국 투자자분들이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A50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결국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사실은 25bp, 50bp 이렇게 낮췄습니다. 그것은 결국
경기 부양책을 쓴 것이 되겠고요. 네. 또 중국은 지금 이번 주가 오중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기획에서 어떻게 밝힐지는 알 수 없으나 시장에서는 당연히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부양 기대감, 그리고 기준금리, 지준율, 그다음에 오중전회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이 좀 강한 상승을 시도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A50를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중국 상해 종합 증시가 3,000선 초반까지 내려오자 요즘에 또 헤지펀드에서 중국 주식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해외 선물의 포트폴리오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로화와 금 가격은 이번 주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로화는 1.09에서 1.11달러 정도, 그리고 금 가격은 1,138달러에서 1,175달러 정도 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국제유가와 S&P 500 그리고 A50 이 지수들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 43에서 47달러 정도, S&P 500은 2,045에서 2,090, 그리고 A50 지수는 10,000에서 11,000포인트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KR투자연구소 신동국 대표 그리고 김은혜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